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351번부터 하죠. 예, concis란 이제 형용사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 concise하다는 건 뭘 수식해요? 사람이 concise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럼 뭐가 concise하다 그래요? 말이 concise하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concise하다가 간명하다라는 뜻이 갖게 된 거는 CIS의 뜻이 자른다는 뜻이어서 잘 잘라져 있다는 거죠. 말을 주절주절하게 하지 않는 거. 그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죠. 그렇죠. 예. 파워그래머 작업할 때도 이제 글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쓰고 다듬고 또 다듬고 완전 조탁이에요, 조탁. 옛날에 저희 애기 아빠가 어저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소설가라는 둥 옛날에 소설 쓰는데 저보고 당신은 무슨 영어 책 쓰는 게 예술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아니 나한테는 이게 예술이지. 당신 뭐 소설 쓰는 것만 예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술이죠. 그래서 조탁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르죠, 얘기가. 근데 그런 컨사이스하게 만들려면 말 다듬고 막 썼다가도 많이 지우고 다시 그걸 압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꾸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컨사이스한 거고, succinct하다는 거는 제가 인사를 잊어먹을까봐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변리사 아는 분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우리 학생이 변리사분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디엄 회화 특강에 주로 소개하고 있는 수화로 전치사 하는 거 그거를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근데 성함이 강자, 숫자, 정자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르르 얘기를 하니까 지나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수업을 들었대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수업을 들었대요. 보캐블러리 워크샵 그 선생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제가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반갑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때 열심히 수업을 했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잘 됐다고 서로. 그러고는 이제, 사실 지금 한 40대가 조금 안 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변리사니, 변호사니, 행정, 직이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알거든요. 그때 수업 들었던 분도 워낙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공서 일을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지금 세무사도 제가 그렇게 해서 아는 학생이었던 사람이 세무 일을 지금 보고 있고 좀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직에 나가시면 그렇게 다 도울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일로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 공문에 이렇게 딱 이제 공문 형식을 딱 맞춰가지고 했는데 1번에 뭐라고 하냐면 특이하지 않은 조남이신데도 바로 들으니 기억이 나는 걸로 보아 대한민국 법조계에 분명히 한 획을 그으신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큰 획을 자, concise하다. 간명한이란 말이고, 그리고 succinct라는 형용사는 싱트 동그라미의 뜻이 바인드, 묶다라는 말이어서, 작게 묶어놨다. 이래가지고 간명한이라는 말이 됐어요. succinct라는 말. 우리 학생 나중에 내가 선물 줄게요. 예. 자, 그 다음에 he was. 자, 소리 같이 읽어보자 해보시면, he was looking for a concise foreign language textbook. 여기까지 보면, 이제 찾고 있었다 하고는 간명한 foreign language textbook을 찾고 있었다. That presented vocabulary and grammar points clearly and without extra information. 해서 이런 지점들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너무 불필요한 정보는 없는 그런 게 바로 concise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으면 He was tired of using books that had complicated explanations and useless examples. 그래서 되게 복잡한이라는 형용사, complicated와 그런 해설도가 무용한 쓸데없는 그런 예들을 가진 그런 책들 아주 이제 지겹다. 그래서 be tired of를 봤고요. 그 다음에 단어 친구를 내려오시면은 succinct 말씀드렸듯이 synct가 묶다여서 잘 묶인이라는 말이고요. abridged라는 형용사는 되게 좋죠?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데 bridge가 다리인데 다리를 놓으면은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abridged라는 게 짧아진, 줄여진이라는 말이고 또 재밌는 말 쪼린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자, 발음은 boil down. 딱 맞죠? boil하면은 자꾸 내려가니까 boil down 예문할게요. 읽으면 The whole content of his lecture.
could be boiled down to two or three main points. 여기 뒤에 전치사 to가 나오는 거는 boil down이라는 말은 양을 줄인다는 거죠. 자, 그럼 얼마 전에 우리 했던 줄이다라는 동사 reduce 다음에 전치사 to 그거 같은 거예요. 예. 어디까지 줄었냐 이거지.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 보면 압축된이라는 말 발음이 compressed. 이렇게 눌렸으니까 그러니까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condensed라는 말이 또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걸 공부하려면 dense의 뜻이 조밀한. 예, dense가 조밀하니까 이것도 쪼른 거죠. 그리고 다 줄어들었다 할 땐 접두어가 this가 적당해요. con이 적당해요. con. 예, 줄어들었다는 con이 적당하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laconic이라고 하는 재밌는 단어가 나왔어요. laconic은 처음 보죠. 발음을 laconic 이렇게 자꾸 해두고 지명이에요. 라코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스파르타 근처에 스파르타 사람들이 사는 동네래요. 스파르타 군인이잖아요. 군인들은 말이 많다 적다. 그래서 말을 아주 간명하게 했던 사람들이라서 laconic이라는 형용사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I enjoy reading his laconic book reviews에서 laconic하게 간명하게 딱딱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다 했는데 이 라코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는 일화를 거기 적었어요. When Philip of Macedon 이 마케돈이란 나라의 필립이라는 왕인지 장군인지 이 사람이 threatened them, 라코니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가지고 위협을 했는데 If I enter Laconia, I will raise Sparta to the ground.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파르타 사람 대답하기를 If 이랬대요. 들어오기나 하겠냐 라는 말을 if 라고 했대요. 자, raise라는 말, 밀어버린다, 뭉개버린다, 이런 동사입니다. raise가 밀고 뭉갠다는 거는 면도기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razor. 뒤에다가 or 붙이거든요. 그래서 밀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이고. 자, 다음, 옆에 pc라고 하는 형용사는 복숭아에 보면 딱딱한 그 핵심이 있죠? 그 핵심을 pith라 그래요. 그래서 pithy가 나왔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y를 빼고 pt라 그러면 그건 연민, 자비심, 마음에서 안 듣게 느끼는 거. 그런 게 pit이고, pithy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pithy는 또 형용사고. 자, 예문 읽으면요. His pithy comment summarized perfectly the entire subject at hand. 자, 이 문장에서 보면 말했듯이 간명한이라는 형용사는 사람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말을 수식한다. 그래서 커멘트를 수식하고 있는 거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요약했는데 완벽하게 전체 주제를 당면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현재 당면한이라는 형용사 at hand. 얘가 지금 앞에 있는 subject를 수식하니까 당면한 주제 이렇게 돼서 이걸 형용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에 synoptic이라는 좋은 형용사는 영화 보고 나면 아직도 그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영화에 뭐 시놉시스, 예, 시놉시스. 그게 어떻게 된 말이냐면 OP가 보다고 C는 모두예요. 그러니까 전체 함께 이러니까 한눈에 보게 해주는 것이 시놉시스라는 말이 된 것이 시납틱이라는 형용사 되고요. 털스는 간단히 외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간결한이라는 형용사로 이제 발음을 이제 연습해 두는 거죠. 그다음 밑에 보면 꼼꼼한, 정확한 이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가 precise예요. 역시 표제어예요. 영어에서 꼼꼼하고 정확하고 이런 것에 막 난리 하면서 꼭 그래야 된다 이러잖아요. 정확한 거. 아, 정말 무섭게 따져요. 결정하다 아시죠? 발음은 decide인데 형용사형 아세요? 결정적인 decisive 이러는 거 decisive 연습해두고 자살할 때 suicide라든지 또 pesticide라는 말에 이 side 동그라미의 뜻이 cut, 자르다여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자살 너무 많이 해요. 자, 그럼 뒤로 가서 352. 발음은 innate. 자, 그러면 innate이라는 말에 nat 동그라미의 뜻이 to be born에서 태어나다는 건 우리가 nature나 그런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innate는 타고난이라는 형용사여서 항상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때 이게 타고난 거냐 아니면 태어나서 잘하다가 얻어진 거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늘 궁금해하죠. 그때 쓰는 말이 innate이고 동의어로 발음하면 inborn이고 획득된 이라는 형용사가 acquired인데 이 형용사는 AIDS라고 하는 병 이름에 A가 바로 이 단어죠. 후천적 면역 결핍증 이러잖아요. 그런 거 후천적이 acquired, 면역이 immune, 그 다음에 결핍이 deficiency, 그 다음에 증이 syndrome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예문 읽으시면 In some species of birds, the unique song they sing is innate. 하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the unique song이다. 그럼 they는 형용사절의 주어인데 앞에 that이 빠진 거다. 그래서 they 앞에 가로 열고 sing 다음에 가로 닫고 이것이 song을 수식한다. 이래가지고 탁탁 처리를 정확히 한다. 타고나는 거다. This has been demonstrated. 자, 근데 이 얘기가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말은 innat이에요, innat이 아니에요? 랭귀지는 innat이다, innat이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acquired죠. 그런데 노래는 innat이라 그런 얘기고 this has been demonstrated 했는데 demonstrate이 우리 show, 보이다라는 말로 많이 했었죠, 여러분. 몽스टर 자체의 뜻이 show예요. 그래서 이것이 입증되고 증명됐는데 무엇 함으로 쓰냐면 by rearing the birds by hand in the complete absence of others of the species. 자, 그럼 여기서 보면 rear라는 동사가 키우다. 예. 그러면 어저께도 우리가 retriever라는 그 개 얘기를 하면서 그 개가 뭐 양육되고 그래서 가서 가지고 오게끔 그 품종 breed. 이제 breed 그거나 비슷한 말인 거죠. 여기서 rear가. 근데 그럼 rear 한다. 그럼 궁금한 거? 무엇을? 그 다음에 by hand 하면 손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우르르 가둬놓고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친히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by hand는 개인적으로 손으로라는 게 이제 자기가 돌보면서 키우는데 또 어떤 상태에서냐면 완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면 궁금한 건 무엇이 없는 상태냐. absence 다음에 of others 이러니까 다른 애들이 없다. 그러면 어떤 다른 애? 이게 딱 궁금해지니까 of the same species, of the species에서 그 종 애들이 완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읽었죠. 그 다음 가면 the birds that were raised alone surprisingly sang the exact same song. 여기까지 먼저 끊고요. 여기서 raise라는 말은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의어다. reader. 자, 그 다음에 alone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의어다. 그렇죠. In the complete absence of others. 그 말을 짧게 바꿔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sang the exact same song 했는데요. 그러니까 exact는 무슨 사다? 형용사다? 형용사 맞아요? 아니에요? exact가 뭘 수식해요? song을 정확한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쵸. same을 수식하죠. 원래는 exactly same song 해야 되죠. ly. 근데 발음 exactly라고 하기 어려워요.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exactly. 어렵죠, 발음이. exactly 하면 되게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ly를 뺀 거예요. 원래 the exactly same song 해야 되는데 exact same song이 훨씬 쉽죠. 바빠요, exactly same song 하려면은. 그래서 the exact same song as the other birds of their species. 그래서 혼자 있어도 다 알더라. 그러니까 innate 한 거다. 됐어요. 예, 그렇죠? acquired가 아니구나. 동의어 단어 친구들을 보면 그 inherited라는 말은 분명 친구죠. 여러분 inherit 그 명사형 어떻게 돼요? inheritance예요. 그 상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표제어입니다. inbred는 아까 얘기했듯이 real의 동의어가 breed라며. 그래가지고 거기서 inbred가 나온 거고 임은 읽으시면 he had such a knack for serving readers that people thought it was inbred. 자, 그럼 여기 neck이라는 처음 보는 단어는 제주. 그리고 readers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수수께끼. 수수께끼를 내면 엄청 재주가 있어요. 그냥 탁 풀어요. 그래서 so that 구문, such that 구문. 그래서 사람들은 그 it was inbred, 타고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내재적인 우리 공부한 거죠. 엄청 중요한, 정말 중요한 단어죠. 발음이 inherent 하기도 하고 inherent 하기도 하고. 여러분 발음 어느 게 더 좋아요? inherent 괜찮아요? inherent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시고. 그다음 본능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nstinct. 예, 이런 건 좀 아는 게 좋죠. 그래서 instinctive라는 형용사. 직관적이다. 이건 좀 다르죠. 본능하고는 이렇게 딱 감으로 느끼는 거니까 intuitive. 명사형은 intuition이래요. intuition 좀 특이하네요. intuition만 하면은 수업연대. 근데 어쨌든 intuition이 그런 직관이라는 멋있는 말이며 예문 해볼게요. 읽으면 she seems to have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animals. 그래서 동물을 딱 보면 이제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다 좋은 말입니다만 아껴뒀다 다음에 하죠. 자, 옆으로 가서 네 번째 줄 보시면 Renaissance. 발음 Renaissance, 르네상스라고 하지 않고 Renaissance 이렇게 발음해요. 그다음에 nascent라고 하면 위가 빠졌으니까 이제 막 발생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죠. 거기 ESCE 동그라미의 뜻이 become, 지금 이는 안 보이지만
SCE의 뜻이 become 이란 뜻이어서 이제 막 생겨나는 이런 말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또 몇 줄 내려와 보면 nationalize라는 요거 빼고 그거 말고 여기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다국적 기업을 발음하면 multinational. 좋죠? 자, 예문 읽으면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has offices in 5 countries. 과연 multinational이네요. 그 다음에 강렬한이라는 중요한 형용사 intense. 자, intense first kiss 그렇게 외우시든지 그렇죠? 예, 그럼 in을 빼고 tense만 하면 긴장된이라는 형용사인데 긴장의 영어로 보니까 tension이니까. 그다음 extreme이라는 말이겠다. 예문 자 읽으면 animals in the desert must survive in a harsh environment. 맞아요. 자, harsh. 그렇죠. harsh하죠. harsh한 environment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intense heat, searing sun. 자, sear. 지지다. sear는 진짜 뭐라 그러지? 인두 가지고 zzz 이게 sear. 예, 무서운 단어죠. searing sun and leg of water ar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불가사명사 3개거든요. 아로 봤습니다. 셀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세 덩어리니까. 그 다음에 are just a few of the challenges they face throughout much of the year. 그래서 한 해의 상당 부분을 내내 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여러 도전들 가운데 몇 개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challenges들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two of the ways they survive are by living underground or sleeping during the hottest parts of the day and only coming out at night. 자, 제가 이렇게 읽는 방식을 보면 two of the ways they survive에서 지금 핵심은 to예요. two of the ways they survive에서 핵심은 to죠. 그래서 두 개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ways라며 way, 방법을 설명하는 전치사 뭐뭐함으로써 전치사 by. 전치사는 by잖아요. 뭐뭐함으로써니까. 그래서 앞에 two of the ways라고 했기 때문에 by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한다니까. 그래서 1번이 to죠. 1번 living underground. 2번은 sleeping during the hottest parts of the day and the anconi 어쩌고 저쩌고 뒤에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구나. the day. 여기서 the day가 그 날이 아니라 낮이라고 지읒쓰는. 자, 내려와서 중간에 그 예문 밑에 보면 집중적인 과정이다. 이럴 때 집중적인 발음이 intensive 하는 이런 형용사도 구분이 잘 돼야죠. intense하고는 다르니까. 그 다음에 중환자실을 그래서 intensive care unit 이렇게 부르는 거. ICU라고 줄여서도 얘기합니다. intensive care unit이라서. 그리고 intention은 의도여서 의도적인이라는 형용사는 intentional 이니까 intentional, intense, intensive가 뜻이 선명히 구분이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잘 안 될 것 같으면 예문을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자, 그 다음에 강렬한이라는 단어 중에 acute는 pain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acute pain을 형광펜 칠하는 거죠. acute pain. 그러니까 ACU가 sharp여서 갑자기 빡 하고 아픈 거. 자, 예문 읽으면 She felt some acute pain in her wrists after typing for hours. 자, 그러니까 그녀가 느꼈다. 궁금한 거. 무엇을? 고통을 느꼈다. 그러자. 궁금한 거. 어디가? In her wrist라 그러자. 왜? 그쵸? 왜 팔목이 아프냐. 그러니까 after typing for hours. 여러 시간이나 타이핑을 쳤구나.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딱 차례차례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매우 혹독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거라서 어제 봤던 vehement 다시 확인하고 어제 여러분 vehement 왜 했냐면 그 폭력의 영어로 뭐라는 거 violence 하다가 그 bio 이게 미히 이렇게 된 거라 그런 얘기했고 fanatical이라는 말은 처음 보실 분들 많을 텐데 fanatic이라는 형용사가 광적인이라는 그러니까 광란자 미친 듯이 막 이런 사람의 명사로 fanatic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fanatical 하면 형용사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fan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fanatic까지도 그 말이고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막 그런 사람 fan이라 하죠. 자, 그다음에 they showed fanatical devotion to their leader 했는데 여기서 전치사 to는 앞에 있는 무슨 말하고 너무너무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devotion. 아, 여러분 show라고 생각했어요?
쇼라고, 쇼 아니죠? 자,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만약에 이게 to가 쇼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phonetical devotion이 있거든요 하면서 그 사람한테 보여줬다는 얘기고요. devotion에서 to가 왔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충성을 바칩니다.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devotion에서 to가 온 거죠. 예. 다시 말하면 they showed fanatical devotion to their leader to the people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다시 말하여 their leader는 이걸 보게 된 사람이 아니라요. 헌신의 대상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기들한테 이런 헌신적인 광적인 헌신이 있다는 걸 지도자에게 보여줬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겠죠. 다시 show라는 동사는 보여주다니까 궁금한 건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보여줬는지 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여기다가 to somebody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to somebody의 생략한 형태라고요. 왜냐하면 devotion이라는 명사가 항상 뭐가 필요하니까 to가요. devotion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내용상 충성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로로 시작하는 말 loyalty라는 말과 같은 거죠. loyalty 다음은 반드시 to가 나와야지 누구에게 충성을 바쳤냐, 누구에게 헌신했느냐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devotion이나 loyalty는.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아까 해석한 것처럼 만약 여러분 중에 일부 몇 분이 해석한 것처럼 to their leader라 그러면 헌신은 무엇에 헌신했다는 걸까라는 것이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헌신에서는 반드시 to가 나와야 하고 보여주다에서 그런 헌신을 보였다 하면은 뭐 자기들 멤버들에게 보여주든지 그랬겠지. to their members라든지 to all of us라든지 이런 말을 생략한 거라고요. 아시겠지요? 예. 여기서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devotion 다음에 to가 나와야 한다는 거. to가 없이는 devotion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show는 누구에게 보여주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접두어를 지금 우리가 intense 그거 공부했는데 연장하다 그 extend라는 말 저번에 표제어였는데 이게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범위라는 명사 소리는 extend라는 거 그리고 얘 맨날 to랑 다닌다는 거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맨날까지랑 다닌다는 것과 명사형 extension이라는 게 교환번호 같은 거 그리고 또 광범위한 넓은 발음은 extensive 이런다는 거를 이제 발음으로 연습을 자꾸 해야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또 많이 쓰는 단어예요. 발음은 mutual 이라는데 이 mutual이라는 단어를 보면 MUT 동그라미가 change 바꾼다여가지고 이 MUT만 보고 몇 가지 단어가 생각이 툭 나야겠어요. 통근하다 뭐라 하냐면 commute라 그래요. commute. 그러니까 기숙사에 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commuter라 그래요. 그 다음에 MUT가 또 바꾼다기 때문에 진짜 멋진 단어가 있는데 불변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 마케팅 불변의 법칙. 브랜딩 불변의 법칙 이러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쓰나요? immutable. 발음? immutable. 아주 멋있는 형용사죠. 그래서 immutable이란 말에 MUT 딱 들어가 있고요. 또 돌연변이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mutation. 자, 소리가 mutation. 그러니까 어디서나 mute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mutual은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좋고 바꿔서 당신에게 좋으니까 상호간에 이런 형용사가 됐어요. 자, 상호간에 이거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shared. 윈윈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윈윈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자, 적어주세요. 윈윈 반대말. 반대말은 zero sum game. zero sum game.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과 너한테 해로운 것을 합치면 빵이 된다.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너한테는 해로운 거다. 이게 zero sum game이고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 이게 윈윈 게임이고 그러는데 이제 윈윈 쪽에 해당하는 말이 mutual이 되는 거죠. 네, 이문합니다. 자, 읽으시면 for universal. zero sum은 어떻게 쓰냐면 zero, G-E-R-O 하고 하이픈하고 S-U-M 하고 game이라고 뒤에 한 칸 떼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for university students에서 대학 학생들에게 다음에 읽어보죠. 소리는 the mutual exchange of ideas and cultural experiences can make dorm life an invaluable experience. 자, 여러분 invaluable 좋은 안 좋은? 엄청 좋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Students are put in situation. 자, put 다음에는 꼭 뭐가 나와야 되죠? 장소. 놓여진다. 그럼 어떤 상황에 놓여지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where they must interact and work out problems with people from different families, communities and cultures 이렇게 됐는데
work out 이라는 중요한 표현의 뜻은 해결하다. 자, 그러면 S로 시작하는 동이요. solve.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사람들과 푸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different families, communities, and cultures. 그러니까 그게 invaluable experience가 되는 거죠. mutual exchange가 많고. 자,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쌍방향이라는 말 중에 두 번째 줄에 그야말로 쌍방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쌍. 두 개에 해당하는 말. by, 그다음 방, lateral. 그러면 일방적인이면 unilateral. 유니가 하나. bicycle, unicycle 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발음 하셔야죠. 자, 쌍방향이 뭐라고 한다고요? bilateral하고 unilateral하고 bilateral, unilateral 이렇게 중얼중얼 해두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reciprocal이라는 형용사는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데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뒤로는 re, 앞으로는 pro. 그래서 reciprocal 하면 뒤로 빠졌지, 그리고 앞으로 갔지, 왔다 갔다 이런다는 말이 됐어요. 자, 옆으로 갈게요. 읽으시면 The two nations made a reciprocal agreement to lower visa fees. 이 두 국가가 상호 간에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이라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어울려요? 협약과 투 왜 어울려요? 뭐 하기로 협약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협약이라는 건 일종의 promise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ower visa fees 서로 비자 비용을 좀 낮추자. 그러면 lower가 동사네. 그렇죠? 예. lower가 동사고요. visa fees가 lower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MUT 들어가는 말 말씀 많이 드렸으니 mutation 한번 읽고 자 시작합니다. 하면 mutations in an animal's DNA can change how the animal looks and acts 이렇게 됐는데 그 on 있잖아. on animal's DNA의 on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동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DNA가 하나라는 거예요? 동물이 하나라는 거죠. 자, on animal 동그라미 on animal의 DNA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자꾸 헷갈릴까? 왜 한국 사람들 이거 자꾸 헷갈릴까? 답. 애니멀에 on이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쵸? on animal의 DNA잖아요. 맞지요? 예, 근데 이거를 막 계속 못 믿어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My friend's wedding. 자, my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friend를 위한 거, wedding을 위한 거? 프렌드죠. 그렇죠. 내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좀 전에 봤던 정확한 이런 형용사 precise. 예. precise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 답답하고 한편 깝깝하고 또 한편 안심이 되고 정확하다 그러니까. 자, 그럼 정확한 동의어 exact. 그 다음에 meticulous라는 말이 그 꼼꼼한이라는 형용사죠. meticulous. 아까 exact 부사로 만들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데요? exactly 그거 있죠? 근데 exactly 이거 발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그 앨리스 인 원더랜드가 수학자가 쓴 동화인데 그 사람이 언어학에 대단히 잘하셔가지고 언어학의 중요 텍스트거든요. 그 안에 언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다뤄요. 근데 그 중에 앨리스가 이상한 토끼를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토끼들이 이제 모여서 맨날 생일이 아닌 걸 축하해요. 364일 동안 생일이 아닌 걸 축하해요. 생일이 아닌 걸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맨날 생일이 아닌 걸 축하해요. 그리고는 커피를 주면서 한 잔 더 마실래? 이러면서 줘요. 아직 한 번도 안 줬는데. 그래서 네가 어나더라고 말하려면 한 잔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앨리스가 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계속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exactly라는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뭔데 막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exactly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exactly가 안 되고 exactly 이게 자꾸 말이 그러니까 precisely로 말을 바꾸는 거죠. exactly 자꾸 이제 이상한 발음이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에요. precisely나
exactly나. 근데 exact라는 동사는 또 이렇게 뽑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갈취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precise는 좀 그 어떤 정보가 정확하다 이런 뜻이지만 exact는 되게 좀 강제적으로 뭐를 뽑아내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서 좀 조금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꼼꼼한이라는 형용사 발음 meticulous하다 이런 것도 한편 답답하고 그렇지만 한편 사실 안정감을 주는 정보가 meticulous 해야죠. 자, when 읽을게요. 자, 소개내면 when selling something online or in a newspaper. 자, 그러면 온라인 밑줄 긋고 품사. 응? 부사 맞아요. 예. something을 뒤에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say를 수식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or라는 말이 있잖아요. or가 online하고 in the newspaper를 그 등위 접속사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팔든지 인터넷에서 팔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팔 때 it is important to give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thing you are selling. You are selling이 뒤에서 the thing을 맞죠? precise description을 얘기를 해줘야지 팔 수가 있습니다. If possible, 뜻 가능하면 You should also include a picture of the item that accurately shows its condition.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보통 물건 팔 때 이제 굉장히 새 건데 표면만 상했어요. 이런 얘기 흔히 하죠. 그죠? 표면만 살짝 긁혔어요. 이럴 때 그게 cosmetic damage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cosmetic, 화장품 할 때 cosmetic. 스펠링 어떻게 돼요? C-O-S-M-E-T-I-C, damage, cosmetic damage가 있다. 그러면 화장만 좀 잘못된 거다. 껍데기만 좀 그렇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단어 친구로 내려와서 정확한이라는 말도 우리가 워낙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에 글자 그대로에 발음하면 literal,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대로. literal하게 읽으려면 그 스펠링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어근이 뭔지 따지는 거. 그게 이제 literal한 의미를 알게 되니까. 또 특정한이라고 specific이라는 형용사가 special하고 얼마 다른지를 모르면서 영어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가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문제를 이렇게 혼자서 풀 때는 잘 되는데 시험장 가면은 왜 문제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공부가 이만큼밖에 안 됐으니까 시험장 가서 그러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또 스페셜하고 스페시픽을 모르니까 영어가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뻔한 내용인데도 자기가 좀 아니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든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맨날 선생님한테 제가 맨날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 많이 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막 그 선생님이랑 막 철학적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맨날 가서 뭐 이게 인생과 철학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자주 했나 봐요. 그 선생님이 네가 맨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건 네가 머리가 안 된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 그런데 너는 마치 쟤네가 잘못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네 문제지 왜 쟤네 문제냐. 맞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래서 이해가 안 돼라고 말은 하지만 쟤는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나쁜지 이상한지 왜 그러는지 지가 이해가 안 되면 가서 물어봤냐고. 그래서 진짜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행동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혼자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왜 라는 질문이 들면 왜 라고 분노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되는 애들은 왜 되고 나는 왜 안 되는가를 솔직히 말해보면 사실 얘기는 빤하다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specific이라는 형용사하고 special하고 다르다는 거 그런 거 알아야 영어가 되는 거지. 자, 예문 he. 자, 소리 읽어보시면 he always used a specific brand of pencil for his drawings.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특정 브랜드의 연필을 썼다는 얘기지
특별한 브랜드가 아니더라. 자, 그 다음에 펜슬 밑줄 긋고, 제가 왜 밑줄 긋자 그랬을까요? 아무 이상함이 없죠, 지금 여러분 눈에는. 한정사를 안 썼잖아요. 그 펜슬 불가사명사예요? 아니죠. 예. 왜 안 썼을까요? brand of가 kind of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여, 펜슬만 밑줄 그으면 안 되고, 원래는 a specific brand of pencil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펜슬을 위한 한정사는 저 앞에 있는 어예요, 그래서 brand of가 kind of나 또 종류라는 말수로 시작하는 뭐 있죠, 여러분? sort of. 예, 같은 거기 때문에. 또 있어요. 뭐 kind of, sort of, brand of, type of. 예, type of라는 말 뒤에도 한정사를 보통 안 쓰게 되죠. 자, 그다음에 punctilious라는 형용사서 소리가 punctilious. 이거 이제 포인트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methodical이라는 형용사도 좋아요. 자, 발음 methodical.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좀 힘든데 방법에 따라서 방법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탁탁탁탁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기계처럼. 예. 그러면 방법에 따라서 기계처럼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되게 메서디컬하게 계획을 딱 잡아놓고 그대로 딱딱 계획대로만 하고 방법도 딱 공부하는 방법도 정해놨어. 그대로 막 기계처럼 해. 그러면 그 일이 나중에 자동화되죠. 그 일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지죠. 그 일이 자기한테 쉬워지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깝깝함을 잘 못 버티니까 막 맨날 새로운 방식으로 맨날 좀 그런 식이잖아요. 뭔가 매뉴얼이라는 게 매뉴얼을 탄탄하게 잘 안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참 낭비가 심한 일인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맨날 새로 하는 거. 전임자가 매뉴얼을 딱 만들어놔서 그대로 좀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개선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될 텐데 매뉴얼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고 할 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methodical하게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럼 옆에 예문 his. 자, 소리 읽어보시면 his early paintings were methodical and lacked personality. 물론 methodical 하다는 건 personality를 결여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업무를 할 때는 personality를 결여한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깔아줘야죠. 자, 어만 strict하고 rigid하다. 그 rigid가 여기 RIG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옳다는 형용사, right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명한 아까 봤던 발음, concise.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했는데, 이건 안을 잘랐단 말이죠. 자, 발음, incisive. 예,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a good marketer has an incisive mind to identify real benefits and translate them into eye-catching advertising. 아, 좋은 문장이네요. 예. 자, 좋은 마케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incisive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꿰뚫어보는 어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식별해낼 줄 알아야 되죠. real benefits를 식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자기가 뭘 제품을 팔 때는 여기 benefit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benefit의 real benefit을 찾아가지고는 그 real benefit를 eye-catching advertising,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런 사람이 good marketer죠. 예. 참 정말 말 잘하네요. 그다음에 356 발음하면 prudent. 자, prudent이란 말은 pru가 미리, 그다음에 ud가 보다여서 미리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시뮬레이션을 좀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예.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라는 시뮬레이션을 잘 해내는 것, 그런 걸 발음하시면 prudent하다 그래요. 좀 내다보기도 하고 그래야죠. 공부를 그냥 코 박고 막 하지 말고. 자, wise하고 cautious하고 이런 게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고. 자, 예문할게요. 읽으면 Some believe the new land tax is singling out prudent investors. 여기까지. 자, some believe 이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이러면 some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생긴다? others. 이제 이 믿음은 모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는다라고 시작하면 나는 이 사람 중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합니다. 예.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런 말처럼 거의 들리는 거예요. 예. 어떤 좀 몰지각한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믿고 있냐면 다는 아니지만 the new land tax가 is singling out prudent investors에서 single out이라는 말 어저께도 봤어요. 자, 무슨 뜻? 뽑아낸다. 딱 한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그래서 얘를 벌 준다. 이럴 때 쓴다는 얘기 어제 했습니다. 자, prudent investors를 뽑아내요. 그러면 prudent investors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prudent investors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prudent investors 좋은, 안 좋은? 자, 좋은 번쩍. 와, 안 좋은 번쩍. 지금 아까 보니까 안 좋은 애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 많았었는데, 안 좋은 손은 또 막상 안 드네. 지금 손 별로 안 드셨는데, 투자가라고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사회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그리고 게다가 prudent investors라 그랬는데,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신중한 투자가들, 일단 좋게 얘기한 거예요. simply. 신중하다 그랬으니까요. 신중한 투자가들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요. 신중한 사람들인데 벌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And creating an unfair financial burden. 해서 여기 다시 말하기를 unfair하다 이랬어요. 부당한 바로 나온 거죠. 부당한 financial burden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세법, 토지세가 which is ultimately being carried. 그런데 이 carried라는 동사가 나온 이유는 앞에 주어가 burden이기 때문이에요. 짐은 지고 나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당한 짐은 결국에 가서는 누구에 의해 지어지냐면 by the whole community.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죠. They feel, 그들은 또 뭐라 느끼냐면 그 세금이 이제 punishing, 벌 주고 있다. 이 punish가 첫 문장에 있는 무슨 단어? single out과 마찬가지죠. 벌 주고 있다. Those who have invested wisely in land purchases에서 땅 구매에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땅 가지고 투자한다고 그게 다 나쁜 거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고 하는 건 다음 문제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 some people의 some, 이 some believe의 some은 새 토지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안 좋다고. 그렇죠? 안 좋다고. 토지법 때문에 사람들이 땅 투기를 안 하면 결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땅 투기도 좀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읽을게요. 다시 한번 하죠. 소리 내면. Some believe the new land tax is singling out prudent investors and creating an unfair financial burden, which is ultimately being carried by the whole community. They feel the tax is punishing those who have invested wisely in land purchases. 예.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분별 있는 발음하시면 sensible. 너무 중요한 단어죠. 자,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Organic farming is a very sensible way to have a profitable farm that benefits the environment as well. 다시. Organic farming 뭔지 알죠? 여기 넣은 그 is a very sensible way to have a profitable farm. 자, 그러면 organic farming이 sensible한 첫 번째 이유. profitable.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 environment. 예,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자, the sagacious라는 소리를 여러 번 내본 적 있어요? sagacious 해가지고 명사형의 sage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should는 표제어였죠? 여러분 이제쯤은 다 느낄 것 같아요. 발음을 5번 해본 단어와 한 번도 안 한 단어와 10번 발음한 단어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이제 알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발음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시겠지만 이제라도 해보십시오. sagacious하고 shrewd라고 자기 입으로 10번 말한 거는 한 번도 안 말한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sane이라는 형용사 되게 좋은 말이에요. 정신이 맑은인데 이거 부정해가지고 뭐 미친 이 말로 많이 써요. 미친이 insane 이라는 거.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I'm not sure he was completely sane when he said those strange things. 자, 여기 사실은 I'm not sure 다음에 whether가 생략된 거죠.
whether도 생략되나? 자,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I'm not sure that whether가 있었겠죠, 그쵸? I'm not sure that. 이건 안 됩니다. I'm not sure that이 어딨어요? I don't know that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that이라는 말은 알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I'm not sure만 해도 whether가 있었을 거라고 누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들 친구들 사이에서 말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추측 가능한 것들이 좀 빠지게 되는 거고, 얘가 정신이 있었나 없었나, when he said those strange things, 이런 것이 좀 불확실하다. 자, 그러면 내려와서 VID가 보다라는 말을 오래간만에. 자, 분할하다 발음. divide. 자, 그래서 이익 배당금, 주주들이 받는 돈이에요. 그 장사 잘 하고 나면. 자, 발음은 dividend. 사업 잘하고 나면. 즉석에서 뭐뭐하다. 중요한 말입니다. 미리 보지 않고 즉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어 improvise 이렇게 돼요. improvise. improvise 동사라서 여기다가 improvise 여기다 찍어야겠네요. 그다음에 공급하다 아시죠? provide. 근데 이 단어가 명사형 될 때 좀 특이해요. provision이라는 명사하고 여기 안 나오는데 providence랑 provision은 그냥 공급인데 그거 말고 소리 내보시면 providence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거 접두어로 바꾸면은 증거라는 여러분 잘 아는 명사 evidence가 있잖아요. evidence는 증거지만 providence는 섭리라고 읽어야 돼요. 섭리. 미리 이러이러하게 되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그런 것, 이제 신이 그런 걸 providence라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줄 보면 성각자라는 명사 있어요. 발음은 visionary. visionary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할 때 뭐라 그러더라, visionary를 거의 몽상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예문에 보면 몽상가가 아니에요. 자, 읽어보자. 소리 내면 Sir Isaac Newton was a visionary다. Who laid the foundation for modern physics and mathematics. 이게 몽상가가 아니죠. 예, 성각자라 이거죠. 그다음에 vista. 이게 이제 비전에서 말로 윈도우 비스타 할 때 쓰는 그 비스타. 그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 선명하게 멀리 보는 거 발음하면 clairvoyant. 예, 그다음에 envy라는 것도 그렇게 봤어요. 자, 옆으로 갈게요. 자, 좋은 형용사예요. 발음은 rigor. 예, rigor. 왕의 화려하게 그러는 거. rigor. 여러분 저번에 영국 그 왕자 결혼할 때 텔레비전 봤어요? 저는 안 봤거든요. 근데 봤어요.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예.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좋아하든가요? 안 좋아하든가요?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실애라고 하는 것을 되게 소중한 전통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 우리 세금으로 막 왕관도 사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런다.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이 자기 문화 안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긍지로 느껴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한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처칠이 전쟁하고 그러면은 처칠이 막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밖에서 할 때 왕이 또 여기서 막 응원해주고 우리 백성들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음으로 양으로 자기들은 서포트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왕가답게 행동해주기를 바라고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힘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떤 낭만적이면서 뭔가 그 전통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긍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도 좀 나름 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각박하지 않도록 만드는. 자, 발음은 rigor 이런다. 근데 이제 rigor이 생각이 잘 나야 되니까 R 대신에 L을 넣으면은 뜻이 확 달라지죠. 발음. legal. 예, legal.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이 이런 말이고 rigor 하면은 royal하다. 왕실의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게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아리쥐 동그라미하고 규제하다라는 동사 뭐하고 연결이 있다. regulate 하고 상관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자, 소리 countess예요. countess. 이게 이제 백작이라고 해서 공후 백자남.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후 백자남. 적어 보시죠. 공후 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순서인데 그 공작이 제일 높잖아요. 그 듀크라 그래요. duke. DUKE. 그 다음에 countess는 공후 백,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근데 ESS 붙었으니까 여성. countess가 백작 부인. The countess arrived at the ball. 자, ball은 무도회. 예.
발레에서 온 거예요. 발레가 뒤에다 et 붙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in rigor attire 해가지고 attire 밑줄 긋고 가산 불가산. 불가산. 예. 하여튼 막 의류, 영어로 C로 시작하는 단어. clothing. 그래서 rigor attire가 불가산인 이유는 이제 rigor attire라 그러면 걸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shirt나 또는 뭐 dress나 이런 말이 아닌 거죠. skirt나 이런 하나의 아이템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걸치고 있는 뭐 핀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attire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rigor attire로 그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안에서라는 전치사 in. 뒤에 옷이 있을 때 옷 안에 있다고 in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a group of servants quickly took her coat and other belongings as she walked down the red carpet to meet the other royal guests. 해서 이제 royal이라는 말도 같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장엄한 발음을 majestic. 자, 소리가 majestic 이러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폐하 이런 말 할 때 your majesty. 영화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고, 자, 그다음 예문 읽으면 a majestic portrait of his father hung over the fireplace에서 굉장히 멋있게 장엄하게 딱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거. 자, 그다음에 8월이 이제 좀 있으면 되겠는데 엄청 그 당당하고 장엄한 달이잖아요. 8월. 아주 울창하고 그렇죠? 예. 발음하면 August. 예, 이런 형용사로 써요. 그 대단히 뭐 훌륭한. 그리고 또 세 번째 줄 보시면 state가 국가란 뜻이 있죠. 그래서 역시 국가의 장엄한이라는 형용사 stately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the stately mansion towered above the other buildings에서 여기서 동사 tower. 높이 서 있다. 건물이 높이 서 있다라고 할 때 타워가 동사로 쓰였는데 그래서 형용사로 towering buildings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주 높이 선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탑처럼 높이 섰다 이거죠. 마지막 줄에 splendid 동그라미가 되게 밝다는 것이어서 발음하시면 splendid 혹은 resplendent 이런 말들이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이 된다. 자, 옆으로 가시면 첫 줄에 지배하다라는 말 rain 그 다음에 rain 앞에다가 sovereign을 붙이면 sovereign이라는 게 주권이라는 명사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줄의 정권의 발음은 regime이라는 명사가 있고 예, 그것까지는 꼭 공부를 해야 될 말이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시골에라는 형용사 rural. 예. rural 시골에 가면 아무래도 좀 한가하죠. 룰루랄라 그런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 자, rural. 예. 그리고 반대말이 물론 도시에라는 형용사 urban. 자, urban이라는 형용사랑 구분을 해줘야겠다. 예문 합니다. 그러면 he was tired of living in a rural village. 자, 여기 사는 거 지겹다. 이제 지겹다는 말 이제 여러분 확실합니까? be tired of. tired 대신에 쓰는 말 be sick of. S-I-C-K. that where 그 마을에서 everyone knew him. 다들 알아요. So he went to a big city로 갔습니다. looking for a new life입니다. 다음 he got much more. 자, much more 밑줄 긋고 품사. 명사. he got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면 more 다음에 나와야 할 말? then he had bargained for 해가지고 그가 흥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자기는 시골 지역에 그걸 주고 도시 생활을 뭘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럼 그게 뭘까 궁금하죠. 자,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much more에 대해 설명해줘야 됩니다. Instead of being known by everyone. 자, 그러면 being known by everyone 밑줄 긋고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준 거죠. 지금 이 사람 bargain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이걸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줬더니 he became just another nameless face in the crowd. 그래서 대중 안에 있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큰 걸 받을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bucolic이라는 형용사자 소리가 bucolic. 이게 전원해라는 말이 되겠어요. 쉽게 외울 방법은 별로 없는데, 발음이 좀 부드럽지 않은가, bucolic. 예. 그래서 뭐, 꼭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한 번씩 이제 룰어를 하는 김에 익혀볼 만한 단어고, then pastoral이라는 말은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죠. 목초지, 발음이 pasture.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명사. 거기서 pastoral이 나온 거고. provincial은 공부하실 필요가 상당히 있죠. 우리가 무슨 도, 뭐 경기도라든지, 뭐
뭐 전라도 할 때 그 도, 그게 명사로 province 이렇게 돼서 provincial 하면은 그런 이제 지방이라는 말도 되면서 역시 아무리 지방이라는 것이 그 도시와는 달리 약간 편협한 지방색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 virtual이라는 형용사는 여러분 잘 아는 명사 무엇과 상관이 있겠어요? virtue. 예. 그래서 거기 단어 침착에 나오네요. virtue. 이게 미덕이고 그러면 그쪽 보신 김에 virtuoso. 자, 발음 virtuoso. 대단한 연주가라는 말이며 virtuoso. Franz Liszt was a virtuoso pianist who donated a lot of his performance fees to charity 해서 virtuoso pianist 뿐만이 아니라 그 charity에도 많은 기부도 하고 그런 분이셨나 봐요. 대체로 이제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되게 팩트예요. 그냥 지어서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겠지만 확실한 정보이면 분명할 거고 virtuoso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저는 그 장한나 첼로 연주할 때 한번 갔었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제가 그때 아마 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안 아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한번 보시면 virtuoso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virtuoso.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virtual이라는 말은 그런데 미덕에서 왔지만 virtual이 사실은 거의 그거나 다름이 없다. 이름만 아닐 뿐 사실상 그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로 쓰여요. 이 말을 이제 가상해라고 옮겨요. 컴퓨터에서 가상현실은 왜 가상현실이라 그러냐면 이 현실이 가짜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가 아니라 진짜나 다름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virtual pet 이런 얘기를 하면 가상의 애완동물이지만 사실 애완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알겠지요? 가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in fact as good as 뭐만 다름이 없다라는 요게 이제 virtual이 virtue라는 좋은 말에서 virtual이 나온 배경이에요. 뜻은 그러하되 사실은 뭐 가짜라는 얘기긴 하죠. 자, 그래도 이제 사실은 원래 사실상은 거의 이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이 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정보고, 여기 예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보죠. 가보면, in the library, the new librarian came to work to find out that, 자, 그러면, came to work에서 to find out, 이렇게 to find out이 나왔는데요. to find out 밑줄 긋고, 목적인 것 같아요. 결과인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라이브러리언이 그 도서관 이게 뭐라 하던데 사서가 일하러 왔잖아요. 그럼 발견하려고 온 거예요? 와본이 발견한 거예요? 와본이 발견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결과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떤 글자를 써있진 않지만 새 직원이 와서 보니 이걸 발견하게 됐더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다음 뭘 발견했냐면 the library was in virtual ruin 해가지고 완전히 사실상 그 폐허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There were piles of returned books that hadn't been put back on the shelves. 자, 좋은 표현 보셨어요. 제자리에 선반에 제자리에 갖다 놓다. 제 선반에 갖다 놓으세요. 상점에 가서도 should I put that bag on the shelves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다시 선반에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되는 것을 자 발음하면 put back on the shelves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그 책들이 잔뜩 있고 as well as a filing system에서 그 서류처 시스템 that was completely out of date 해서 중요한 표현 out of date. 그래서 이제 구식이다. There was a great deal of work to be done. 되어져야 할 일들이 엄청 많더라. Before the library could be reopened to the public. 그리고 나서야 도서관이 새로 열릴 수 있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줄에 in all but name. 이게 이제 딱 virtual이라는 말의 그 개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모든 면에선 그러하다. 이름만 빼고. 이걸 ruin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거의 그 ruin에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이고 tacit이라는 좋은 형용사는
TAC 동그라미가 silent 말을 안 한다 해서 우리말의 암묵적인 이렇게 말이 돼서 암묵적인 인정이라든지 암묵적으로 사실상 그렇다. 자, 예문 읽으면 although they haven't made an official statement 공식적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the board of directors has given tacit approval for the new program.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표현 이사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이사회.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사회가 사장 뽑잖아요. 저 회사에는 CEO가 있고 그다음에 프레지던트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CEO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사회가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 board of directors가 실질적인 회사의 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예, 다 했으므로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생생한 되게 쉬운 말이네요. 발음은 vivid. 자, 그러면 동의어가 graphic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bright라는 말이 있겠다. 자, 예문 가면 the vivid colors of the garden in full bloom were brighter than any artist could paint them. 자, 그러면 in full bloom 밑줄 긋고 무슨 사? in full bloom 품사가 뭐냐고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in full bloom이 뭘 수식해요? garden을. 그러니까 무슨 사? 형용사. 자, 그래서 garden을 설명하는 말이 이제 뒤에 놓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colors의 S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색이 여러 개니까. 그다음에 were brighter than 그다음에 비교급이 any artist could paint them 해가지고 비교급 다음에 any가 나왔어요. 그럼 거의 이거는 무슨 급이 되는 거다? 최상급. 자, 이건 최고다. 그러니까 예술가 중에서 하느님만한 예술가가 있냐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가면 brilliant hues of red and yellow 했고요. 자, hue 색조. hue 그 사람들이 hue 그럴 때는 무슨 일 하고 hue 이런 말 영어도 하는데요. WHEW few WHEW를 써요. Hues of red and yellow were contrasted by deep blues and purples in varying shades에서 shades라는 것도 역시 색조. 자, 그다음에 지금 색조라는 말 여러 개 보셨는데 shades는 또 그늘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그늘은 영어로 뭐라 합니까? shadow. 예, 그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shades 색조 또 hues 그리고 colors 이 세 개 봤는데 냄새도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냄새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일단 smell. 예, 근데 smell은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 대체로 안 좋은 냄새죠. 여기 사람들이 it smells.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냥 안 좋다는 거죠. it is smelly 해도 안 좋다는 거고요. 예. 근데 it is tasty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죠. 다르죠, 그렇죠? smelly 하면 안 좋다죠. 그러니까 좋은 냄새에 대한 다른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이라고 우리가 해석한 단어가 있어요. scent, S-C-E-N-T. 또는 aroma 이러면 딱 그 좋은 향이라는 거죠. 예, fragrance라는 말 하세요. 향 역시 향이라는 말이고, 예, 뭐 perfume 하면 향수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친구 오셔가지고 되게 너무 좋다라는 말이 영어에 참 많은데 세 번째 줄에 완전 시선을 사로잡혔다. 나는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다. 자, 발음 arresting. 예, 다음에 밝고 하나다의 마지막 줄 광선이 막 쫙 뿜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발음하면 radiant. 예, radiant. 옆으로 갈게요. 자, 소리 읽으면 her radiant smile instantly stirred his heart. 예. 다음에 luminous나 lustrous나 할 때 LU가 빛이라고 하는 거 아실 거고, 다음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생기를 훅 불어넣는 걸 vitalize.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면 revitalize. 생기를 떨어뜨리면 devitalize. 그렇게 될 것이다. 뒤로 가겠습니다. Chapter 7. 이제 딱 보면 품사를 모르겠는 그런 말들을 모아놨는데 명사 중에 첫 번째가 이제 agony라는 명사예요. 자, agony는 그 옆에다 제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아이고라고 쓰고 싶어요.
그렇게 쓰면은 이제 책의 그 품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쓰진 않았지만, 아이고, 예, agony, 아이고, 예, 이거죠. 그, mental suffering, 정신적으로 아픈 거, 그런 걸 agony라 그래요.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걸 발음하면 agonize. 예, 이 딱 들으면 이제, 아픈 단어죠. 자, 그럼 예문할게요. There is, 소리 내면, there is no agony as great as the pain we endure from the opposite sex. 자, no as. 이거 뭐예요? no as. 이러면 무슨 급? 최상급. There's no agony as great as the pain we endure from the opposite sex에서 이성으로부터 겪는 agony만한 게 없죠. 그만큼 큰 게. 자, 그 다음 읽으시면 matters of the heart. 이 얘기 맞죠, 여러분? There's no agony 해가지고 그러는 거. 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그래서 대학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진짜 없어요.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한 특히 이런 디 아포지 섹스로부터의 그 애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시 겪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matters. 자, 소리 읽어보시면 matters of the heart에서 이런 마음의 문제들 can cause grief. 이제 grief 이거 뭐예요? 슬픔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That is stronger than any physical ailment에서 자, 병이라고 하는 좋은 명사 ailment. 그래서 어떤 physical ailment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Countless poems have been written about the pangs of lost love. 해서 역시 고통이라는 명사 팽이 나왔는데 이 팽은 또 되게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있죠. 그걸 영어로 birth pain이라 그래요. 근데 그 출산의 고통은 이제 진짜로 이제 피지컬하게 얘기를 낳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재즈의 출산의 고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The birth pain of jazz. 재즈가 태어날 때 고통이 있었다. 이제 노예라든지 그런 속에서 재즈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멋있게도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팽을 외우기 쉽잖아요. 페인에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고통 보시면 torment와 torture. TOR 동그라미의 뜻이 뭐라? twist.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anguish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anguish는 agony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정신적 고뇌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anguish. 근데 이제 agony하고 anguish하고의 차이는 이걸 이제 anguish를 우리말에 고뇌 이러듯이 anguish가 더 이제 품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라든지 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인생에 막 고뇌에 휩싸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anguish고 이제 연애가 잘 안 돼가지고 고통스럽고 이러는 건 발음이 agony고 그게 다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distress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알겠죠? 그리고 저 뒤에 되게 재미난 거 있어요. 워란 단어는 워. 이거 영어 되게 슬픈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그거 소몰 때리는 소리 나나. 자, 그럼 예문을 읽을게요. 자, 소리 내보면 Economic woes have forced many young people to stay at home on the weekends rather than go out with friends. 이거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자, 옆으로 갈게요. 자, 중요한 명사 발음하시면 amnesty. 자, 그럼 amnesty라는 말이 이건 이제 또 굉장히 멋있는 단어죠. MNE 동그라미의 뜻이 remember, 기억하다고, A는 not. 이어서 amnesty는 기억하지 않겠다. 사면. 일종의 용서죠. 그래서 용서라는 좋은 동의어 pardon을 썼는데 용서하면 원래 우리가 forgive이라는 말을 생각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용서가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사면을 한다. 그럴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pardon이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대사면? 특별사면 이런 식으로 대사면? 뭐 다른 용어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같은 거 아니면 추석이나 그런 거 되면은 무슨 굉장히 많이 사면해 무슨 사면? 총사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무슨 하여튼 대량으로 이렇게 사면을 시켜줄 때 그럴 때 general pardon 영어로는 그러거든요. general pardon이 그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작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한 1학년 때인가? 뭐 이럴 때, 아니요, 초등학교 때 안 들어갔을지 몰라요. 한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으로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피아노 리사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걸 이제 처음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쁘게 드레스를 입히고, 나 머리를 예쁘게 빗겨주고, 오늘 그날 총연습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총연습을 오늘 하러 가야 되니까, 예쁘게 입혀서 머리도 빗겨고 그랬더니 걔가 머리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서 오늘 잘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근데 진짜 총 가지고 하는 거야? 진짜 총 가지고 하는 거. 피아노 학원에서 총 연습한다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자, amnesty, pardon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 Asia 읽으시면 Asia is far behind in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far behind 자체가 보어 역할을 충분히 해주죠. 한참 뒤처졌다. 그 다음 궁금한 건 어느 영역에서. 그러니까 far behind라는 말이 이제 그 감에 해당하는 얘기죠. 이들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냐면 in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에서 인권 이슈들을 잘 돌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뒤처졌다. 이렇게 된 거네요. Despite this rapid economic progress에서 경제는 굉장히 좋지만 그 다음 읽으면 the high demand for cheap goods 이게 주어인데 demand 다음에 아시다시피 for 그 다음에 has caused 자는 cause가 물고 있는 구조 cause somebody to 동사 has caused the West to overlook 그럼 overlook이라는 중요한 단어의 뜻 간과하다. 그러면 이제 overlook 다음 대상이 나와야죠. Many blatant human rights violations 해서 blatant이라는 말은 굉장히 노골적인이라든지 우리말에 제가 잔악한이라고 여기 해석해놨는데 노골적이고 잔악한 이것을 합친 이제 그런 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확 띄고 그리고 보면 아주 참혹스러운 이제 이런 말이 blatant이고 그런 인권 유린들을 blatant 너무 훤히 보이는 이런 그 분노할 이런 그 human rights violations를 overlook 간과하게끔 야기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거 간과한다고요? blatant human rights violations를 왜 간과하는 거예요? The high demand for cheap goods 때문에. 그러니까 싼 물건을 살려면 그 아시아에 있는 공장에다가 자꾸 물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니네가 좀 그런 걸 하든 말든 하여튼 이거는 좀 만들어줘.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especially in China and Southeast Asia 해가지고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권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There are countless political prisoners throughout Asia. 자, 여기에 있어요. Crying for amnesty 했는데요. 이 cry for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ask for죠. 아니면 call for. ask for, call for 이 두 가지 말이 요청하다인데 그거를 이제 울부짖는다라는 말로 바꿔서 cry for라는 말을 한 거고 cry for의 주어는 누구예요? prisoners죠. 그렇죠? 그 정치범들이 사면을 촉구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while 자, 세모 표시하고요. 이거 역접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동시에 저들은 감옥에서 이렇게 cry for amnesty 하는 동안에 there are tormentors 나왔네요. tormentors 고문한 사람들 get rich on Western consumerism. 그래서 on이라는 말이 지금 요거 위에서니까 요거 거의 때문에라는 말로 들리죠. 그러니까 이걸 기반해서 서양의 그 consumerism 소비주의에 기반하여 자꾸자꾸 부유해지고 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려와서 자, 석방이라는 말 멀리 풀어줌. 자, 소리는 absolution. 그다음에 조용한 도로 보냄이라는 명사 acquittal 이런 말도 와 되게 멋있고 exemp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그렇죠? 뜻이 좋잖아요. 면제.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자, EMPT 동그라미의 뜻 take 잡는데 잠대서 빠져나간다면 군대 면제 또는 학점 면제 받는다. 뭐 토익 점수 몇 개 있으니까 몇 점 있으면 그 교양 영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다 exemption.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the non-profit organization has a special exemption from paying property taxes. 오, exemption 다음 전치사 from 나와야겠네요. 네, 뭐를 면제받느냐 하면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reprieve란 단어가 저 뒤에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말 많이 들었죠?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쵸? 집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그러죠. 그게 reprieve예요. 근데 집행유예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잠깐 쉬는 것을 reprieve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집행유예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행유예라는 게 뭔지? 궁금하죠? 아시는 분, 여기 검찰직 준비하시는 분. 검찰 준비했었잖아요. 보라 씨 집행유예가 뭔지 정확히 알아요? 형이 나왔어. 확정이 돼서 컨빅티드가 됐어. 그래가지고 센텐스가 나왔어. 3년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래. 그러는데 집행유예를 줘. 그러면 그리고 풀어줘. 3년 형이 나왔는데도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집행유예니까 풀어줘. 그 다음에 기간. 그러면 3년을 감옥에 있기로 결정이 난 사람은 3년 동안 밖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 밖에 집행유예 기간이 있어. 뭐 예를 들면 1년. 잘 넘기면 없어져요, 형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형이 나오고 판결이 나왔는데 근데 집행유예를 하자. 그러니까 꼭 감옥에 안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풀어줬다가 근데 그 사이에 또 사고 쳐.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안 봐줘. 예, 그렇게 되는 게 집행유예. 근데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사고 안 치고 있으면은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감옥에 가둬두는 것을 풀어주는 것. 발음이 reprieve.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 해볼게요. 자, 읽으시면 potential elementary school teachers에서 여러분 potential이라는 중요한 형용사의 뜻 잠재적인 elementary school teachers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in Boston 이 보스턴이라는 동네가 유명한 동네인 줄 아시죠, 여러분? 보스턴이 왜 유명하죠? 하버드 때문이죠. 예, 예. 자, 하버드가 있고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다는 아니지만 막 이제 있는 그 유명한 동네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공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싸죠. 예. 집값도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집 사지 못하지만 그 방 조그만 거 하나도 막 월세 한 달에 100만씩 내야지 되고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학생들이 이제 되게 가난하게 막 거의 너무 고생하고 그런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특별한 동네죠,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만 해도 되게 좀 퀄리티를 많이 요구를 받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가로 열고 who fell a few points short of passing a new math section on a state licensing exam 해서 who부터 exam까지를 잘 읽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술 알려드릴게요. 일단 fell 다음에 앞에 가로 열고 포인트 다음에 가로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는 fell short of를 연결시켜야 돼요. 자, fell short of는 몇 점 fell short of까지는 결국 부족했다예요. 그러면 이제 뭐에서 부족했냐면은 passing a new math section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a few points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몇 점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점 넘겨야 되는데 한 68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on a state licensing exam 해가지고 이제 교사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었죠. 근데 수학 시험이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험이니까 집행유예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아직 선생은 아닙니다만 이런 하여튼 지원자들은 receive a reprieve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their other test scores are adequate. 제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다른 score 테스트가 충분하면 됐습니까? 예, 다시 읽을게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어려운 단어는 거의 없어요. reprieve 외에는 어려운 단어가 없지만 fresher of를 연결시키고 또 a few points가 어떤 관계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라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문장이네요. 자, 해보죠. 자, 소리는 potential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Boston who fell a few points short of passing a new math section on a state licensing exam will receive a reprieve if their other test scores are adequate. 자, 메모리가 기억이어서 밑에 보면 이제 암기하다가 동사 memorize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단어 같은 걸 암기할 때 memorize라고 하지만 암기하다가 또 다른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learn by heart. 자, 소리 learn by heart. 근데 이 learn by heart라는 말은 하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사서 삼경이라든지 뭐 그런 걸 줄줄줄 외웠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쵸? 옛날에 보면 사서성경으로 다 외웠다 이러잖아요. 그런 건 memorize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learn by heart고 서양에서도 많이 외웁니다. 성경 구절을 외운다든지 뭐 링컨의 연설문을 외운다든지 그런 거 이렇게 줄줄줄줄 외우는 게 되게 공부 효과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memorize하고 learn by heart 좀 구분이 돼야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중간에 보시면은 기념하다, 추모하다 우리 전에 함께 기억하다 발음 commemorate 이랬고, 그다음 기억수 mnemonics 발음이 mnemonics라고 연습을 좀 해둘 말이다. 물론 s는 복수라서 쓴 게 아닙니다. 예, 자 뒤로 갈게요. 자, 옷 발음하시면 apparel, 그러니까 의류라는 말이어서 아까 regal attire 생각나세요? regal attire, 그때 그 attire, apparel, clothing 다 불가산 명사 이걸 다 총칭해가지고 말하는 거라서. 그리고 apparel은 사실 회사 이름 중에 우리나라에서 뭐 동양 어페럴, 성도 어페럴, 진도 어페럴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진도 어페럴이 뭐 하는 회사냐면 모피 회사예요. 그리고 성도 어페럴이 톰보이라는 브랜드 만드는 회사 이름이 성도 어페럴이에요. 톰보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예, 그게 성도 어페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의류 회사의 뒷부분에 쓰는 말이 어페럴, 그게 지금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PAR 동그라미가 정리하다, arrange에서 자기 가까이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옷이다. 그렇게 해서 어페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PAR이 정리하다라는 건 여러분 준비하다가 동사 뭐예요? prepare, 수리하다가 repair, 예, 그럴 때 pair. 다음 예문 find, 자 이거 find.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find만 딱 보고 명령문. 그렇죠? 자, 그러면 find를 찾아라 이렇게 들었으니까 궁금한 건 무엇을, 그 다음은 어디에서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읽겠습니다. 자, 소위 내면 find discount sports apparel at the cheapest prices in our online store. 예.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find라는 말만 딱 봐도 머릿속에서 find를 딱 보면 생각해요. 무엇을 어디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discount sports apparel at the cheapest prices, 그 다음 어디에서냐면 in our online store 해가지고 이 사람 뭐 하는구나, 스포츠 어페럴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예, 이게 돼야지 돼요. The most popular sportswear brands are all available at rock bottom prices. 아하, 이런 표현도 쓰는구나. 자, 발음 at rock bottom prices. prices 앞에 rock bottom prices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shop only today and receive an additional $10, 10% off on all women's basketball shoes 했고, 자, 여기서 off가 무슨 말이구나. 할인, 그리고 뒤에 전치사 on을 쓴다. 이 할인이 무엇 위에 부과되는지 하여 attire 봤고요. 그리고 costume이라는 단어는 할로윈 같은 때 쓰는 그 옷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가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운을 보면은 잠자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건 나이트 가운만 그래요. 그렇죠? 이브닝 가운은 화려한 드레스니까요. 그래서 가운 자체는 가운이라고만 그냥 얘기해도 웨딩 드레스 같은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garment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의류라는 단어입니다. 예,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having grown up in New York's garment district. 자, 이런 말이 되게 좋아요. having grown up 같은 거. 완료 공부를 하기에 그 완료 분사라고 얘기하던 것을 공부하기에 완료 분사 하니까 이제 have pp를 쓰잖아요. 근데 자라났어서 늘 그렇게 말하기 마련이라고. 자라는 거는 쭉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having grown up in New York, 그러면 자라났다 그럼 궁금한 거 어디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New York's garment district 자라났어서 그다음에 she knew where to find high quality fabric 했고요. 자, 중요한 명사 fabric. 의 뜻은 천. pair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가고요. 다음에 364 발음은 catastrophe. 자, catastrophe는 동그라미는 astro. 의 뜻이 별. 그러면 카타는 fall. 그러면 별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큰 재앙이 나나 보다 해서 catastrophe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 disaster도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중간에 별, Esther. 사람 이름 중에 Esther라는 이름 있죠? 그게 별이란 뜻. 스텔라도 그렇고 별이란 뜻이고, DI가 있으니까 별이 막 두두두둑 떨어지잖아요. 그 영어로 astrology 뭔지 아세요? 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astrology 뜻 점성술.
별 보고 점치는 거, astrology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별 가지고 점을 늘 봐왔기 때문에 catastrophe나 disaster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예문할게요. 자, 읽으면 The explosion of the Hindenburg in 1937. The Hindenburg 밑줄 긋고. 자, 힌덴버그 앞에 더를 왜 붙였을까? explosion이래요. explosion. 그러니까 파괴될 수 있는 것이야. 태평양 이런 건 아닌가 봐요. 폭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힌덴버그라는 더가 붙은 이 명사가 폭발을 했는데 1937년이죠. was a catastrophe that killed 35 people 해서 이게 폭발되면 37명이 죽을 만한 사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it was the largest airship이군요. 자, 뭐라고요? airship. 원래 배 이름 앞에 더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얘기하려면 the Titanic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러면 the largest airship ever built 해서 최상급 뒤에 나오는 그때까지라는 좋은 부사 ever. 그때까지 건조되었던 가장 큰 항공선이었습니다. And is often referred to as the Titanic of the sky. 뒤에 나옵니다. the Titanic.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재난하면 또 많이 쓴 단어 calamity. 자, 소리가 calamity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debacle이라는 말도 debacle은 원래 딱 그때 여기 와해라는 해석을 해놨는데 겨울에 땅 깡깡 얼었다가 봄 되면은 우르르르르르르 이걸 발음하면 debacle이라고 하는 거고. 자, fiasco 하면은 fiasco fiasco 거의 큰 실패라는 말이 맞는데 뭐 대단한 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웃기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이럴 때 굉장히 큰 기대에 비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되게 황당해진 거 그런 거를 좀 쇼 같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이 발음하면 fiasco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예상치의 큰 것과 결과의 작은 것 그런 것이 대조가 많이 된다는 거 fiasco고요. havoc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파괴죠. 막 폭탄으로 막 던지고 막 완전히 사람들 아비규환이 되고 그러는 거. 그래서 앞에 wreak havoc이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W-E-A-K wreak havoc on something 이라는 거. 되게 무서운 말이고 scourge는 특히 하늘의 응징에 대해서 쓰는 말이고 천재지변가 하늘이 이제 도저히 못 보겠어 이러면서 이제 뭐 흑사병 이런 거 내리고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읽어보죠. 소리 내면 The Black Death was a deadly scourge on medieval Europe, killing up to 200 million people. 예, 엄청난 사람을 죽였는데요. 자, 요런 문장에서는 killing up, 그러니까 쉼표하고 killing까지 형광펜, 쉼표하고 killing. 요 처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법인데, 그러니까 요거 시험 문제 내면은 좀 한 반 정도 맞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법 공부를 하고도. 근데 공통점에서 되게 강조하는 건데도 여기서 자꾸 킬링 자리에 뭐 킬이라든지 투킬이라든지 뭐 킬드라든지 막 이런 거를 맞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못하는 이유는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면 주어는 이 문장 주어 the black death 다음 동사 was 그리고 보어 a deadly scourge on medieval Europe 이렇게 하면은 scourge라는 말이 응징이니까 그 다음에 이 응징을 누구에게 가했는지 써줘야겠죠. scourge 다음 전치사 on. 그래서 얘네가 이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사실 마침표를 찍어도 된다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 보어 다음에 할 얘기를 다 했다라는 센스가 있어야 이 자리에 ing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알겠지요? 예, 마침표가 나올 만한 자리다라는 센스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wreck은 아까 했던 wreak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wreak havoc 할 때는 그런 파괴를 가한다 이런 정도의 말로 wreak을 쓴 거고 wreck은 그냥 아주 고유하게 난파라는 뜻이 딱 있는 거니까. astro 저기 있네요, 여러분. astrology. 예, 그거 확인해 주시고 뒤로 가보면 엄청 중요한 단어. 자, 발음은 consensus가 나오고요. 자, consensus의 센스는 feel 느끼다여서 함께 느끼는 바니까 합의라고 하는 그 동의 의견의 일치라는 말이 됐어요. 근데 consensus라고 하는 거는 모두 진짜 만장일치 합의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장일치가 좀 위험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conflict라든지 disagreement가 많이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합의 있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끼리 합의를 하자 하는 그 컨센서스가 그런 말입니다.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요. 만장일치는 되게 위험해 하거든요. 영어로 unanimity.
자, 발음하시면 unanimity. 이게 만장일치. 이번에 뭐 반기문 사무총장 만장일치로 됐다라고 늘 많이 좋아하시지만 또 모르죠. 그게 만장일치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서인지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였는지. 자, unanimity 같은 말은 좀 그렇죠. 뭘까? 어떻게 그게 만장일치가 됐지? 이런 의문을 생겨요. 그렇지만 컨센서스는 어디든지 간에 합의들을 만들어내기는 해야 되죠. 자, 예문 더. 자, 소리 읽어보시면 The consensus amongst his friends was that. 자, among에다가 st 붙였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겠죠? 왜 하필이면 st를 붙였냐면 최상급. 그러니까 amid에다가 amidst. 왜 하필이면 st랑 스펠링이 충돌했냐면, 이게 출동을 했냐면, 이게 뭔가 한중간에 이런 식의 강조하려고. 그래서, 그 친구들, 우리말로야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의 합의는 이렇게 됐지만요. was that 뭐냐면, he should ask her out to prom 해서, ask somebody out. ask somebody out. 데이트 신청하다. 데이트를 가는 건 go out on a date. 자, 데이트를 나가는 걸, 자, 소리 뭐라고요? go out on a date 하고, 데이트 신청하는 건 ask somebody out. 그 다음에 to prom이라고 하는데, prom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는 어떤 무도회에 가자고 해봐라. They agreed that it was probably his last chance to dance with such a beautiful girl before going to college. 대학 가기 전에, 뭐 마지막에 다 좀 쉬운 문장이었고요. 내려와서, 저기 있네요. 단어 친구의 두 번째 줄. 만장일치, unanimity 명사 이렇게 된 거. 그리고 sense 들어가는 말은 잘 알고 계시니까 senseless라는 말이 그러니까 조금 감각이 없었다. 좀 이런 거. 예문 볼까요? 읽으시면 The enraged mob committed senseless acts of violence throughout the town. 자, 그러면 enraged라는 게 이제 격분한이고 mob이라는 게 폭도. 집합명사. 다음에 committed senseless acts에서 여기서는 이유 없는이라고 읽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었겠네. 무분별한, senseless한, 그러니까 이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감각 없이 하여튼 무분별한이란 말이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센스 없게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마을 전체에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말로 senseless했다. 그러니까 분별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sensible인데. 그것의 반대말로 분별이 없었고 그런 식의 말을 senseless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일 할 건데 이제 진도를 되도록이면 오늘 15개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15개, 하루는 20개. 15개, 20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20개를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총연습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러면 20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오세요. 무슨 단어가 있나? 예, 내일 뵙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